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하루 한 끼의 기적입니다. 그리고 출판사는 정신세계사입니다. 그럼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자는 이택은 33년 전 신장 이식 수술을 받은 후 스스로 몸과 마음을 수행해왔다. 30년 전부터 1일 1식을 시작했고 28년 전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지 않고 있다. 항상 자연과 일체가 되어 비호처럼 자유롭고 건강하게 살고자 한다. 주요 저서로는 밥상혁명, 당신을 살리는 기적의 자연치유가 있다. 내가 하루에 한 끼만 먹기 시작한 지도 올해로 30년이 되었다. 나는 30세 말기 신부전증으로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았다. 나도 이식 후에 시간이 조금 지나자 고혈압 등이 생기고 다시 몸이 악화되기 시작했다. 나는 그 무엇보다도 면역 억제제와 스테로이드제를 끊는 것만이 내가 사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자연식, 채식으로 식생활을 바로잡고 요가, 명상, 무예, 단전 호흡, 단식 등 건강을 위해 많은 것을 배우고 익히다가 식생활을 1일 1식으로 바꾼 결과 마침내 35살에 면역 억제제와 스테로이드제를 끊을 수가 있었다. 현대의학의 관점에서는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것이다. 그럼에도 나는 63세가 된 지금까지 30년 동안 1일 1식을 하면서 자연의 품 안에 감기 한 번 걸리지 않고 그 누구보다도 기운차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 행복을 당신에게도 나눠드리고 싶다. 이 책의 주제는 물론 하루 한 끼만 먹는 생활 방식에 관한 이야기지만 내가 당신과 진정으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사랑에 관한 것이다. 왜냐하면 사랑의 힘이야말로 당신을 질병으로부터 치유시켜 건강하고 매력적인 모습으로 만들어주는 요체이기 때문이다. 사랑은 건강한 몸과 마음을 만들며 아름답고 매력적인 모습으로 표현된다. 생명력으로 가득 찬 건강하고 아름답고 매력적인 모습. 그것이 곧 사랑이고 친화력이며 자연의 본성이다. 질병에서 벗어나 날씬하고 매력적인 몸매를 갖고자 한다면 당신은 치료가 아니라 치유를 해야 하고 거기에는 기술이 아니라 사랑이 필요하다. 그 최상의 길은 하루에 한 끼만 먹는 것이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살기 위한 최상의 방법은 사랑이다. 사랑하라. 수소나의 꽃말처럼 조건 없이 주는 사랑을 하라. 당신은 사랑을 위해서 태어났지 미움을 위해서 태어나지 않았다. 당신은 건강하고 아름답고 매력적인 모습으로 태어났지 병들고 일그러진 모습으로 태어나지 않았다. 천하를 잃어도 건강만 있으면 된다. 건강을 잃으면 몸매도, 피부도, 연인도, 사랑도, 재산도 다 잃는다. 건강을 잃으면 별별 다이어트를 하고 고가의 천연 한방 화장품을 발라도 외모가 나아지지 않는다. 고혈압, 당뇨, 골다공증, 종양을 치료하기 위해 최고의 전문가 집단이 있다는 종합병원에 가도 해결이 안 된다. 그저 한 달 후에 또 오라고 하고 조직검사를 다시 하자고 한다. 자연의 동식물은 아프거나 병이 들면 스스로 영양 섭취를 끊는다. 우리 주위에서 가장 흔한 개나 고양이를 관찰해보면 단박에 알 수 있다. 병이 들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주어도 쳐다보지 않는다. 왜 그럴까? 동물은 원초적인 감각, 원초적인 본능이 살아있기 때문에 아프면 식욕이 없어져 먹지 않는다. 그러면 신체는 영양대사 활동을 하지 않아 온전히 쉬게 되며 이때 독소와 노폐물을 청소하는 자기 융해가 일어나고 기혈 순환이 왕성하게 되어 강력한 치유가 일어난다. 1일 3식을 하면 체내에서 배출되는 독소보다 발생하는 독소가 많아져 독소가 갈수록 축적되고
영양 과다로 인해 생명력과 면역력과 치유력이 떨어진다. 1일 이식을 하면 발생되는 독소와 배출되는 독소의 양이 대충 같아지므로 현재 상태가 유지되지만 결코 호전되지 않는다. 그러나 1일 일식을 하면 배출되는 독소가 발생되는 독소보다 많아져서 우리 몸은 스스로 자기흉해, 즉 세포 또는 조직이 생명을 잃을 때 병든 세포, 독소, 노폐물 등이 자기흉해 효소에 의해서 분해되는 현상,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단식은 체세포의 신구 교체를 촉진시키고 늙은 세포나 병든 세포에 자기융해를 자극하고 세포의 영양 흡수와 산소 결합 능력, 노폐물 배출 등의 대사 활동을 극대화시킨다. 피부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가꾸려면 피부 관리 이전에 피부에 좋은 과일, 채소 등을 위주로 자연식 채식을 하라. 또한 산성을 띠는 고기, 인스턴트 식품, 우유, 커피, 술, 담배 등을 피해야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루 한 끼 식사법이다. 1일 일식을 하면 세포에 자기융해가 일어나 표피, 진피, 피하 조직에 있는 독소와 노폐물이 분해, 배출되고 혈관, 림프관 등의 기혈 순환이 촉진되어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가 만들어진다. 우리를 괴롭히고 세포를 노화시키는 것은 스트레스라기보다는 스트레스를 인식하는 태도다. 인생에서 스트레스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법 중 하나는 자기 자신보다는 타인을 돌보는 것이다. 그러면 그 결과가 나에게 100배로 되돌아온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사랑해요라는 메시지는 사물이 아닌 것처럼 인식되지만 아니다. 메시지는 물질이다. 사랑, 감사, 기쁨의 글씨 자체가 파동 에너지를 일으키듯 마음속의 메시지는 정확히 물질로서 작용한다. 당신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당신 신체에서는 생화학적 변화가 일어난다. 당신을 새롭게 변신시키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 조선시대의 정조 이전까지만 해도 점심은 마음의 점을 찍는 정도로 가볍게 살구나 곶감 정도를 먹었지만 이제는 하루 3끼를 영양가 듬뿍하게 잘 챙겨 먹는 세상이 되었다. 그러나 자연의 동식물들은 대개 하루에 2번만 먹는다. 물고기를 잡으려고 낚시를 해보면 아침 저녁에만 잡히고 낮에는 미끼를 던져도 물지 않는다. 들오리들도 아침 저녁에만 저수지로 날아와 물고기를 잡아먹는다. 채소도 아침 저녁으로 물을 주어야지 낮에 뿌리면 오히려 시든다. 사람도 낮에 점심을 먹으면 식곤증이 심해진다. 먹지 말라는 신호이다. 한밤에 먹으면 안 되듯이 한낮에도 먹으면 안 되고 쉬어야 한다. 당연히 사람도 1일 이식이 정상일 터이지만 이미 인간은 그럴 상황이 아니다. 끼니마다 활동량에 비해 너무 많은 음식을 섭취하고 있고 그 음식들도 온갖 화학물질이 함유된 것이며 살고 있는 환경마저 극심하게 오염되어 있으므로 옛날에 비해서 체내 독소가 엄청나게 축적되어 있다. 현대의학에서는 장기 이식을 하면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면역 억제제와 스테로이드제를 평생 먹어야 하며 그래도 15년 이상 살기는 어렵다고 한다. 그런데 알고 보니 다른 무엇보다도 면역 억제제와 스테로이드제의 심각한 독성 때문에 그 부작용으로 온몸이 망가져 오래 살지 못하는 것이었다. 해답과 해결책은 그리고 진리는 자연 속에 있었다. 올바른 식생활과 그리고 자연식과 채식 그리고 소식을 하고 무예와 운동 등으로 끊임없이 몸을 움직이고 마음을 비워 욕심을 부리지 않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그런 원칙이 전부였다. 다른 영향도 있었지만 식생활을 채식 위주로 1일 1식을 하였더니
고혈압이 정상으로 되돌아오고 혈액의 독소 수치인 크레아틴도 1.0 이하로 항상 유지되는 것을 보고 자신감이 생겼다. 나는 조심스럽게 복용하던 약을 서서히 줄이다가 5년이 지났을 때 완전히 끊었다. 지금은 약을 끊은 지 28년이 되었는데 그동안 감기 한 번 걸리지 않았고 그 누구보다 건강한 몸이 되었다. 1일 1식을 처음 시작할 때는 많이 망설여지고 불안했으나 막상 시작하고 나니 생각보다 쉽게 적응이 되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은 영양실조가 된다며 말렸고 특히 직장생활에서 남과 어울리지 못하고 고립되는 상황이 일어났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건강이 첫째이고 내 몸은 내가 지켜야 했다. 아무리 좋은 건강법이라도 내가 실천하지 않으면 말이나 글에 불과하다는 신념으로 나는 열심히 실천했다. 직장에서 회식을 하거나 하면 당연히 육식과 음주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벗어나려 하면 당연히 사회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기도 한다. 그럴 때는 차라리 하루쯤 마음 편하게 육식이나 이식을 즐기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래야 자신에게나 남에게나 스트레스를 주지 않게 되며 실제로 내 몸에 한 번씩 충격을 줌으로써 생명력을 더욱 왕성하게 끌어올리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가 있다. 하지만 지금 당신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철저히 1일 1식을 해야 한다. 가족이나 남들과 어울릴 때 내 입장만 고집하지 않고 좀 더 자유롭게 응할 권리는 건강을 완전히 되찾은 후에야 당신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고기, 계란, 우유, 치즈와 같은 산성식품을 많이 먹으면 우리가 아무리 칼슘 섭취를 많이 해도 혈액이 산성화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 뼈에서 칼슘이 쑥쑥 빠져나간다. 그러므로 평상시에 과일, 채소 같은 알칼리성 식품을 꾸준히 섭취해야 한다. 또한 칼슘을 섭취하고 이용하는 몸의 능력은 인의 양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므로 칼슘과 더불어 인의 섭취도 충분해야 한다. 단백질 섭취가 적고 칼슘 인의 비율이 높을수록 칼슘의 흡수가 좋아지고 튼튼한 뼈를 유지하게 된다. 그런데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생선은 열거한 순서대로 함유된 칼슘이 거의 쓸모없을 만큼 인의 비율이 낮은 식품이다. 반대로 과일, 채소에 함유된 칼슘은 인 비율이 높으므로 훨씬 더 흡수가 잘 된다. 인간의 장은 개, 고양이처럼 타고난 육식동물의 장과는 해부학적으로 완전히 다르다. 인간의 장벽은 주름이 깊고 많이 겹쳐 있으며 장의 길이가 길다. 반면에 육식동물의 장벽은 고속도로처럼 매끈하고 장의 길이가 짧아서 음식물이 빨리 쉽게 통과해버리기 때문에 부패하는 살코기에서 발생하는 독성 따위는 그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인간은 육식 중심의 식사를 하면 대장암에 걸리지만 그들은 지방이 많고 섬유소가 적은 육식을 하여도 대장암에 걸리지 않는다. 또한 인간의 침은 강알칼리성이기 때문에 음식을 꼭꼭 씹어야 궤양이 예방된다. 침은 소화기관의 내벽이 강산성이 되는 것을 방지하여 십이지장과 위장을 보호하는 중화제 역할을 한다. 인간의 침이 강알칼리성인데 비해 육식동물의 침은 강산성이고 소화액도 인간보다 훨씬 더 강산성이므로 먹이의 뼈까지 녹아버릴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신체는 놀랍도록 영리하여 영양이 부족하다고 해서 신체를 갉아먹지 않는다. 이를 일식으로 자기 융의 과정이 일어난다고 해서 신체의 중요한 조직인 선조직, 신경조직, 뇌조직 등이 손상되거나 소화되지 않는다. 자기 융해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체내 쓰레기와 찌꺼기만이 처리되고 청소되는 것이다. 이를 일식을 하는 동안에는 폐, 간, 신장, 피부 등 배설기관의 배설 능력과 정화 능력이
오히려 증대되고 축적된 노폐물과 독성 물질이 신속하게 처리된다. 일일일식은 신체 내 전 조직과 체액을 생물학적으로 정화하는 청소요법이며 자연치유요법이다. 일일일식은 세포의 자기 융해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증오, 미움, 불신까지도 융해시키므로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법이다. 사랑을 말하지 말라. 사랑을 하라. 사소한 작은 것에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때 내 안에도 사랑과 감사와 기쁨이 쌓여 지금 눈앞에 펼쳐진 수많은 아름다움과 경이로움과 은혜로움을 마주할 수 있을 것이다. 세포 하나하나가 신체의 전반적인 상태를 반영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매 순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다른 모든 순간들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니 현재 속에서 살아라. 그것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순간이기 때문이다. 매력적인 당신의 현재 속에서 살라. 그것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사랑이기 때문이다. 채소를 먹는 것은 좋다. 하지만 녹즙은 씹지 않고 마시게 되므로 불완전 소화가 되어 오히려 독이 된다. 또한 과일, 채소 등을 여러 가지 반찬으로 만들어 한 끼에 섞어 먹을 때는 소화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한 가지 음식에는 한 가지의 소화 효소만 반응하기 때문이다. 채소와 과일은 한 번에 한 종류만을 택해서 날 것으로 꼭꼭 씹어 먹어야 한다. 날 것이 아니라 끓이고 갈아서 만든 즙은 비타민, 미네랄, 효소, 섬유질이 대부분 사라져 생명력이 없는 물질이 된다. 소화기관에는 음식물의 종류별로 소화 영역이 다르게 정해져 있다. 과일과 채소는 각각 소화기관 내에서 분해되는 소화효소도 다르거니와 소화 영역도 구별되어 있다. 심지어 과일 중에서 신과일과 단과일을 같이 먹으면 소화장애가 올 수가 있다. 인간의 소화기관이 본래 복합된 음식물을 소화하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식전 스프부터 후식인 견과류까지 풀코스로 먹은 사람은 어김없이 소화불량의 고통을 겪게 된다. 소화효소의 한계를 고려하지 않는 이런 혼합된 음식물을 습관적으로 먹는다면 그의 복부 통증은 만성이 될 것이다. 알칼리성 식품인 탄수화물은 알칼리성 효소를 소화수단으로 삼아야지 산성 효소로는 소화시킬 수가 없는 것이다. 각 효소는 한 종류의 음식에만 작용한다. 탄수화물에 작용하는 효소는 단백질이나 지방에는 작용하지 않는다. 만약 빵이나 쌀밥을 고기와 함께 먹는다면 처음 2시간 동안은 중성의 위액이 분비되는 대신 강산성의 위액이 분비되어 전분 효소는 즉시 작용을 멈추게 된다. 그러니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질을 서로 섞어 먹으면 안 되고 따로따로 먹어야 한다. 또한 탄수화물은 전분과 당분으로 나뉘는데 전분과 당분을 섞어 먹어서도 안 된다. 당분은 입과 위에서 소화되지 않고 곧바로 장으로 보내진다. 그런데 단백질과 전분 등의 다른 음식과 함께 섭취되면 더 오랜 시간 동안 위에 머무르게 되어 다른 음식이 소화되는 동안 부패가 일어난다. 그러므로 후식은 절대 먹지 말아야 한다. 또한 단과일과 신과일도 섞어 먹으면 좋지 않고 과일과 채소를 같이 먹어도 좋지 않다. 다만 본래부터 한 음식물 속에 전분과 당분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음식물 자체에 적합한 소화효소가 들어있고 체내의 소화효소도 그에 맞춰 자연스럽게 작용한 것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 인체의 생화학 작용은 의식의 산물이다. 신념, 생각, 그리고 감정이 모든 세포 속에서 생명을 지탱하는 생화학 반응을 일으킨다. 또한 인체의 생화학 작용은 그 여파로서 성격에 영향을 미친다.
섭취되는 음식물의 내용과 그 음식물의 소화 흡수 과정에서 일어나는 생화학 작용에 의해서 성미까지 까다로워지는 것이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인체의 생화학 작용으로 인해 당신의 내부에서는 모든 것을 포용하고 모든 존재를 사랑하고 그 총체적인 조화를 스스로 몸 안에 형성시키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 그때 당신은 아름다운 영혼이 된다. 신선하고 생명력이 가득한 음식, 부드러운 기운이 담긴 소박하고 단순한 음식들이 인체의 생화학 작용을 통해서 사랑으로 가득한 아름다운 영혼을 만든다. 밥을 먹고 나서 곧장 과일을 먹으면 소화 흡수가 빠른 과일이 소화 흡수가 느린 탄수화물과 같이 섞여 있어야 한다. 그러면 과일이 부글부글 끓어 독이 될 수 있으므로 따로 먹으라는 것이다. 한 끼 식사 대신 과일을 먹는 것은 아주 좋다. 1일 1식을 하는 동안 공복이나 배고플 때 과일을 챙겨 먹어라. 과일은 살아있는 음식이며 문명인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간편한 생식이다. 토마토를 데치면 영양이 좋아지고 소화가 잘 된다는 말은 효소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들의 주장일 뿐이니 현혹되지 말고 날 것으로 먹어라. 자연식을 하더라도 식후에 바로 먹지 말고 공복 시에나 배가 고플 때 먹어야 한다. 아무리 자연식이라도 우리의 위장에는 치아가 없으므로 입에서 꼭꼭 잘 씹어야 소화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입에서 예비 소화가 충분히 안 되면 위장에서도 불완전 소화가 일어나 문제를 일으킨다. 육식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인간은 상황에 따라 육식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오늘날의 식재료는 화학물질이 잔뜩 낀 사료를 먹여 키운 공장식 축산물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것이다. 사육이나 양식을 하지 않고 자연산 식품은 괜찮다. 다만 한 끼에 여러 가지를 먹지만 않으면 된다. 한 끼에 한두 가지를 먹고 다음번에는 다른 음식을 먹는 방법이 올바른 식생활이다. 그리고 정말 올바른 양생법은 한두 종류의 음식을 정해서 평생 먹는 것이다.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TV 프로그램을 보면 라면만 먹고도 건강하고 막걸리만 먹어도 건강한 사람들이 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라면이면 라면, 막걸리면 막걸리를 계속 먹어야 신체의 소화 흡수 체계가 확립되고 완벽하게 소화 흡수가 된다. 그런데 라면도 먹다가 밥도 먹다가 막걸리도 먹다가 하면 소화 흡수 체계가 무너져서 문제가 발생한다. 평소에 늘 한 가지 음식만 먹는 사람은 영양학적으로 불안전할 것처럼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그 한 가지 음식에 한해서는 완벽한 소화 흡수, 배설 체계가 성립되기 때문에 세상에 이런 일이 같은 일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여러 가지가 아닌 한 가지 음식만이 늘 우리 위장에 들어오면 신체는 그 음식의 신산 정보를 완벽하게 해독하여 그것을 철저하게 소화 흡수, 배설시키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단순한 음식으로 1일 1식을 하라. 그러면 당신의 몸에서는 놀라운 소화 흡수, 배설 체계가 이루어져 건강하고 매력적인 당신을 만들어준다. 1일 1식은 현미밥 자연식으로 하루에 한 번 먹고 과일을 따로 두세 번 먹는 것을 기본으로 하라. 현미밥과 과일은 같이 먹지 않되 각자의 생활에 맞추어서 시간은 자유롭게 조정하라. 현미밥 자연식은 먹고 싶은 만큼 먹어도 큰 문제가 없으므로 억지로 소식을 하려 하지 말고 자유롭게 먹어라. 하루 한 번의 식사이므로 밥도 반찬도 자기 식성에 맞게 즐겁게 자유롭게 먹어라. 하루 한 번의 식사이므로 최상의 음식을 성전에 바친다는 생각으로 거룩하고 신성하게, 아름답고 풍성하게, 우아하고 품위 있게 신나고 자유롭게 하라. 내 몸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주식이다.
주식을 도중한 곡식이나 가공식품으로 하지 말고 자연식, 제철식, 전체식으로 하라. 한국인의 주식은 쌀이므로 현미를 주식으로 하되 때때로 계절에 나오는 감자, 옥수수, 고구마 등을 대용해도 좋다. 부식으로는 철마다 다양한 먹거리가 나오므로 제철 음식을 다양하게 즐겨라. 골고루 먹지 말고 단순하게 먹으라는 원칙은 있으나 처음부터 고정관념에 매이면 아무것도 안 된다. 육해공의 음식을 한꺼번에 먹지 말라는 것일 뿐 서로 성질이 비슷한 음식끼리는 큰 지장이 없으니 다양하게 자유롭게 음식을 즐겨라.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니지만 먹는 즐거움이 있어야 살맛이 난다. 살생을 하지 말라는 말에 얽매인다면 걷지도 말아야 한다. 걸으면서 나도 모르게 수많은 벌레를 밟아 죽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옛날에 살생을 피하기 위해 한 발로 걸어다니던 일족선사도 무족선사까지 되었다가 마침내 깨달음을 얻고 나서는 두 발로 자유롭게 걸었다. 식사를 하고 나서 바로 과일을 먹지 말고 1시간 후에나 먹거나 식사하기 전에 1시간 전에 먹어라. 단 과일과 신 과일도 어쩔 수 없이 함께 먹을 때가 있겠으나 일부러 섞어 먹지는 말라. 고정관념이 스트레스를 만든다. 모든 과일은 껍질째 먹어라. 잔류 농약은 과일 채소보다 고기, 계란, 우유, 치즈가 20에서 30배나 더 높으니 불안해하지 말라. 그보다 더 필요한 것은 섬유질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다. 음식물의 전체 부위를 먹는 전체식을 하고 조리 과정을 최소화한 음식을 먹어라. 익혀서 죽은 음식을 먹는 동물은 세상에 없다. 살아있는 음식을 먹어야, 그리고 생명이 있는 음식을 먹어야 내가 살아난다. 배고프거나 무언가 먹고 싶을 때는 과일을 먹어라. 배고픈 것을 참다가 폭식하면 다 깨진다. 그러나 현미 자연식은 많이 먹어도 탈이 안 나므로 굳이 소식하려고 하지 말자. 오로라를 찍을 수 있는 키를리안 사진기로 고기를 먹은 사람을 찍어보면 인체 파장과 중첩된 동물의 오로라를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다. 중첩되는 오로라가 인간이 가진 오로라보다 밝고 맑은 것이면 그로 인해 인체가 정화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나쁜 증상을 느끼게 된다. 특히 폭력적인 죽음을 맞은 동물의 고기를 먹으면 아주 부정적인 현상이 생기는데 동물의 오로라는 의지와 감정을 가진 생체 에너지로서 살생에 따른 원한의 기운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육식으로 인한 오로라의 중첩은 동물을 죽이거나 요리하거나 먹은 사람 모두에게 나타나며 그 영향으로 인해 질병이 생기거나 불행한 사고를 당하기도 한다. 식물의 오로라는 맑고 청정하며 오래 머물러 있지 않고 인간의 오로라를 정화시키는 일을 한 뒤에 잠시 만에 사라진다. 그러나 동물의 오로라는 그 기운이 몇 년 넘도록 인체에 영향을 준다. 동물의 피는 독성과 요산으로 가득하여 인간이 섭취하기에 부적당하다. 발효에 의해 자연스럽게 소화되는 채소와 달리 고기는 위장의 미지근한 온도 속에서 부패하게 된다. 부패와 발효는 전혀 다르다. 삼겹살을 먹는다는 것은 돼지의 분노와 공포의 생화학적 반응물까지 함께 먹는 것이다. 우리가 폭력적인 죽음을 맞은 동물들의 고기를 먹는 것은 도살장에서 동물들이 공포에 떨면서 그때 분비한 생화학적 반응물까지 함께 섭취하는 것이며 문자 그대로 그들의 공포를 먹는 것이다. 지금 당신이 식사를 하려고 식탁에 앉을 때 당신이 선택한 식품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 인간과 자연을 하나로 만드는 것은 사랑이며 채식이다. 자연식 채식을 하는 1일 1식은
사랑의 실천이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본인이 직접 1일 1식을 굉장히 오랜 기간 실천하면서 체험적인 그런 부분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자가 알기 쉽게 그리고 재밌게 쓴 그런 책이기 때문에 한번 구해서 부담없이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하루 한 끼의 기적입니다. 그리고 출판사는 정신세계사입니다. 그럼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자는 이택은 33년 전 신장 이식 수술을 받은 후 스스로 몸과 마음을 수행해왔다. 30년 전부터 1일 1식을 시작했고 28년 전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지 않고 있다. 항상 자연과 일체가 되어 비호처럼 자유롭고 건강하게 살고자 한다. 주요 저서로는 밥상혁명, 당신을 살리는 기적의 자연치유가 있다. 내가 하루에 한 끼만 먹기 시작한 지도 올해로 30년이 되었다. 나는 30세 말기 신부전증으로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았다. 나도 이식 후에 시간이 조금 지나자 고혈압 등이 생기고 다시 몸이 악화되기 시작했다. 나는 그 무엇보다도 면역 억제제와 스테로이드제를 끊는 것만이 내가 사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자연식, 채식으로 식생활을 바로잡고 요가, 명상, 무예, 단전 호흡, 단식 등 건강을 위해 많은 것을 배우고 익히다가 식생활을 1일 1식으로 바꾼 결과 마침내 35살에 면역 억제제와 스테로이드제를 끊을 수가 있었다. 현대의학의 관점에서는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것이다. 그럼에도 나는 63세가 된 지금까지 30년 동안 1일 1식을 하면서 자연의 품 안에 감기 한 번 걸리지 않고 그 누구보다도 기운차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 행복을 당신에게도 나눠드리고 싶다. 이 책의 주제는 물론 하루 한 끼만 먹는 생활 방식에 관한 이야기지만 내가 당신과 진정으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사랑에 관한 것이다. 왜냐하면 사랑의 힘이야말로 당신을 질병으로부터 치유시켜 건강하고 매력적인 모습으로 만들어주는 요체이기 때문이다. 사랑은 건강한 몸과 마음을 만들며 아름답고 매력적인 모습으로 표현된다. 생명력으로 가득 찬 건강하고 아름답고 매력적인 모습. 그것이 곧 사랑이고 친화력이며 자연의 본성이다. 질병에서 벗어나 날씬하고 매력적인 몸매를 갖고자 한다면 당신은 치료가 아니라 치유를 해야 하고 거기에는 기술이 아니라 사랑이 필요하다. 그 최상의 길은 하루에 한 끼만 먹는 것이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살기 위한 최상의 방법은 사랑이다. 사랑하라. 수선화의 꽃말처럼 조건 없이 주는 사랑을 하라. 당신은 사랑을 위해서 태어났지 미움을 위해서 태어나지 않았다. 당신은 건강하고 아름답고 매력적인 모습으로 태어났지 병들고 일그러진 모습으로 태어나지 않았다. 천하를 잃어도 건강만 있으면 된다. 건강을 잃으면 몸매도, 피부도, 연인도, 사랑도, 재산도 다 잃는다. 건강을 잃으면 별별 다이어트를 하고 고가의 천연 한방 화장품을 발라도 외모가 나아지지 않는다. 고혈압, 당뇨, 골다공증, 종양을 치료하기 위해 최고의 전문가 집단이 있다는 종합병원에 가도 해결이 안 된다. 그저 한 달 후에 또 오라고 하고 조직검사를 다시 하자고 한다. 자연의 동식물은 아프거나 병이 들면 스스로 영양 섭취를 끊는다. 우리 주위에서 가장 흔한 개나 고양이를 관찰해 보면 단박에 알 수 있다.
병이 들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주어도 쳐다보지 않는다. 왜 그럴까? 동물은 원초적인 감각, 원초적인 본능이 살아있기 때문에 아프면 식욕이 없어져 먹지 않는다. 그러면 신체는 영양대사 활동을 하지 않아 온전히 쉬게 되며 이때 독소와 노폐물을 청소하는 자기 융해가 일어나고 기혈 순환이 왕성하게 되어 강력한 치유가 일어난다. 이를 삼식을 하면 체내에서 배출되는 독소보다 발생하는 독소가 많아져 독소가 갈수록 축적되고 영양 과다로 인해 생명력과 면역력과 치유력이 떨어진다. 1일 이식을 하면 발생되는 독소와 배출되는 독소의 양이 대충 같아지므로 현재 상태가 유지되지만 결코 호전되지 않는다. 그러나 1일 1식을 하면 배출되는 독소가 발생되는 독소보다 많아져서 우리 몸은 스스로 자기흉해, 즉 세포 또는 조직이 생명을 잃을 때 병든 세포, 독소, 노폐물 등이 자기흉의 효소에 의해서 분해되는 현상,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단식은 체세포의 신구 교체를 촉진시키고 늙은 세포나 병든 세포에 자기융해를 자극하고 세포의 영양 흡수와 산소 결합 능력, 노폐물 배출 등의 대사 활동을 극대화시킨다. 피부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가꾸려면 피부 관리 이전에 피부에 좋은 과일, 채소 등을 위주로 자연식 채식을 하라. 또한 산성을 띠는 고기, 인스턴트 식품, 우유, 커피, 술, 담배 등을 피해야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루 한 끼 식사법이다. 1일 1식을 하면 세포에 자기융해가 일어나 표피, 진피, 피하 조직에 있는 독소와 노폐물이 분해, 배출되고 혈관, 림프관 등의 기혈 순환이 촉진되어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가 만들어진다. 우리를 괴롭히고 세포를 노화시키는 것은 스트레스라기보다는 스트레스를 인식하는 태도다. 인생에서 스트레스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법 중 하나는 자기 자신보다는 타인을 돌보는 것이다. 그러면 그 결과가 나에게 100배로 되돌아온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사랑해요라는 메시지는 사물이 아닌 것처럼 인식되지만 아니다. 메시지는 물질이다. 사랑, 감사, 기쁨의 글씨 자체가 파동 에너지를 일으키듯 마음속의 메시지는 정확히 물질로서 작용한다. 당신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당신 신체에서는 생화학적 변화가 일어난다. 당신을 새롭게 변신시키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 조선시대의 정조 이전까지만 해도 점심은 마음의 점을 찍는 정도로 가볍게 살구나 곶감 정도를 먹었지만 이제는 하루 3끼를 영양가 듬뿍하게 잘 챙겨 먹는 세상이 되었다. 그러나 자연의 동식물들은 대개 하루에 2번만 먹는다. 물고기를 잡으려고 낚시를 해보면 아침 저녁에만 잡히고 낮에는 미끼를 던져도 물지 않는다. 들오리들도 아침 저녁에만 저수지로 날아와 물고기를 잡아먹는다. 채소도 아침 저녁으로 물을 주어야지 낮에 뿌리면 오히려 시든다. 사람도 낮에 점심을 먹으면 식곤증이 심해진다. 먹지 말라는 신호이다. 한밤에 먹으면 안 되듯이 한낮에도 먹으면 안 되고 쉬어야 한다. 당연히 사람도 1일 2식이 정상일 터이지만 이미 인간은 그럴 상황이 아니다. 끼니마다 활동량에 비해 너무 많은 음식을 섭취하고 있고 그 음식들도 온갖 화학물질이 함유된 것이며 살고 있는 환경마저 극심하게 오염되어 있으므로 옛날에 비해서 체내 독소가 엄청나게 축적되어 있다. 현대의학에서는 장기 이식을 하면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면역 억제제와 스테로이드제를 평생 먹어야 하며 그래도 15년 이상 살기는 어렵다고 한다. 그런데 알고 보니 다른 무엇보다도 면역 억제제와 스테로이드제의 심각한 독성 때문에
그 부작용으로 온몸이 망가져 오래 살지 못하는 것이었다. 해답과 해결책은 그리고 진리는 자연 속에 있었다. 올바른 식생활과 그리고 자연식과 채식 그리고 소식을 하고 무예와 운동 등으로 끊임없이 몸을 움직이고 마음을 비워 욕심을 부리지 않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그런 원칙이 전부였다. 다른 영향도 있었지만 식생활을 채식 위주로 1일 1식을 하였더니 고혈압이 정상으로 되돌아오고 혈액의 독소 수치인 크레아틴도 1.0 이하로 항상 유지되는 것을 보고 자신감이 생겼다. 나는 조심스럽게 복용하던 약을 서서히 줄이다가 5년이 지났을 때 완전히 끊었다. 지금은 약을 끊은 지 28년이 되었는데 그동안 감기 한 번 걸리지 않았고 그 누구보다 건강한 몸이 되었다. 1일 1식을 처음 시작할 때는 많이 망설여지고 불안했으나 막상 시작하고 나니 생각보다 쉽게 적응이 되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은 영양실조가 된다며 말렸고 특히 직장생활에서 남과 어울리지 못하고 고립되는 상황이 일어났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건강이 첫째이고 내 몸은 내가 지켜야 했다. 아무리 좋은 건강법이라도 내가 실천하지 않으면 말이나 글에 불과하다는 신념으로 나는 열심히 실천했다. 직장에서 회식을 하거나 하면 당연히 육식과 음주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벗어나려 하면 당연히 사회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기도 한다. 그럴 때는 차라리 하루쯤 마음 편하게 육식이나 이식을 즐기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래야 자신에게나 남에게나 스트레스를 주지 않게 되며 실제로 내 몸에 한 번씩 충격을 줌으로써 생명력을 더욱 왕성하게 끌어올리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가 있다. 하지만 지금 당신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철저히 1일 1식을 해야 한다. 가족이나 남들과 어울릴 때 내 입장만 고집하지 않고 좀 더 자유롭게 응할 권리는 건강을 완전히 되찾은 후에야 당신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고기, 계란, 우유, 치즈와 같은 산성식품을 많이 먹으면 우리가 아무리 칼슘 섭취를 많이 해도 혈액이 산성화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 뼈에서 칼슘이 쑥쑥 빠져나간다. 그러므로 평상시에 과일, 채소 같은 알칼리성 식품을 꾸준히 섭취해야 한다. 또한 칼슘을 섭취하고 이용하는 몸의 능력은 인의 양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므로 칼슘과 더불어 인의 섭취도 충분해야 한다. 단백질 섭취가 적고 칼슘 인의 비율이 높을수록 칼슘의 흡수가 좋아지고 튼튼한 뼈를 유지하게 된다. 그런데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생선은 열거한 순서대로 함유된 칼슘이 거의 쓸모없을 만큼 인의 비율이 낮은 식품이다. 반대로 과일, 채소에 함유된 칼슘은 인 비율이 높으므로 훨씬 더 흡수가 잘 된다. 인간의 장은 개, 고양이처럼 타고난 육식동물의 장과는 해부학적으로 완전히 다르다. 인간의 장벽은 주름이 깊고 많이 겹쳐 있으며 장의 길이가 길다. 반면에 육식동물의 장벽은 고속도로처럼 매끈하고 장의 길이가 짧아서 음식물이 빨리 쉽게 통과해버리기 때문에 부패하는 살코기에서 발생하는 독성 따위는 그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인간은 육식 중심의 식사를 하면 대장암에 걸리지만 그들은 지방이 많고 섬유소가 적은 육식을 하여도 대장암에 걸리지 않는다. 또한 인간의 침은 강알칼리성이기 때문에 음식을 꼭꼭 씹어야 궤양이 예방된다. 침은 소화기관의 내벽이 강산성이 되는 것을 방지하여 십이지장과 위장을 보호하는 중화제 역할을 한다. 인간의 침이 강알칼리성인데 비해 육식동물의 침은 강산성이고 소화액도 인간보다 훨씬 더 강산성이므로 먹이의 뼈까지 녹아버릴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신체는 놀랍도록 영리하여
영양이 부족하다고 해서 신체를 갉아먹지 않는다. 이를 일식으로 자기 융의 과정이 일어난다고 해서 신체의 중요한 조직인 선조직, 신경조직, 뇌조직 등이 손상되거나 소화되지 않는다. 자기 융해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체내 쓰레기와 찌꺼기만이 처리되고 청소되는 것이다. 이를 일식을 하는 동안에는 폐, 간, 신장, 피부 등 배설기관의 배설 능력과 정화 능력이 오히려 증대되고 축적된 노폐물과 독성 물질이 신속하게 처리된다. 이를 일식은 신체 내 전 조직과 체액을 생물학적으로 정화하는 청소 요법이며 자연 치유 요법이다. 이를 일식은 세포의 자기 융해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증오, 미움, 불신까지도 융해시키므로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법이다. 사랑을 말하지 말라. 사랑을 하라. 사소한 작은 것에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때 내 안에도 사랑과 감사와 기쁨이 쌓여 지금 눈앞에 펼쳐진 수많은 아름다움과 경이로움과 은혜로움을 마주할 수 있을 것이다. 세포 하나하나가 신체의 전반적인 상태를 반영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매 순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다른 모든 순간들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니 현재 속에서 살아라. 그것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순간이기 때문이다. 매력적인 당신의 현재 속에서 살라. 그것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사랑이기 때문이다. 채소를 먹는 것은 좋다. 하지만 녹즙은 씹지 않고 마시게 되므로 불완전 소화가 되어 오히려 독이 된다. 또한 과일, 채소 등을 여러 가지 반찬으로 만들어 한 끼에 섞어 먹을 때는 소화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한 가지 음식에는 한 가지의 소화 효소만 반응하기 때문이다. 채소와 과일은 한 번에 한 종류만을 택해서 날 것으로 꼭꼭 씹어 먹어야 한다. 날 것이 아니라 끓이고 갈아서 만든 즙은 비타민, 미네랄, 효소, 섬유질이 대부분 사라져 생명력이 없는 물질이 된다. 소화기관에는 음식물의 종류별로 소화 영역이 다르게 정해져 있다. 과일과 채소는 각각 소화기관 내에서 분해되는 소화효소도 다르거니와 소화 영역도 구별되어 있다. 심지어 과일 중에서 신과일과 단과일을 같이 먹으면 소화장애가 올 수가 있다. 인간의 소화기관이 본래 복합된 음식물을 소화하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식전 스프부터 후식인 견과류까지 풀코스로 먹은 사람은 어김없이 소화불량의 고통을 겪게 된다. 소화효소의 한계를 고려하지 않는 이런 혼합된 음식물을 습관적으로 먹는다면 그의 복부 통증은 만성이 될 것이다. 알칼리성 식품인 탄수화물은 알칼리성 효소를 소화수단으로 삼아야지 산성 효소로는 소화시킬 수가 없는 것이다. 각 효소는 한 종류의 음식에만 작용한다. 탄수화물에 작용하는 효소는 단백질이나 지방에는 작용하지 않는다. 만약 빵이나 쌀밥을 고기와 함께 먹는다면 처음 2시간 동안은 중성의 위액이 분비되는 대신 강산성의 위액이 분비되어 전분 효소는 즉시 작용을 멈추게 된다. 그러니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질을 서로 섞어 먹으면 안 되고 따로따로 먹어야 한다. 또한 탄수화물은 전분과 당분으로 나뉘는데 전분과 당분을 섞어 먹어서도 안 된다. 당분은 입과 위에서 소화되지 않고 곧바로 장으로 보내진다. 그런데 단백질과 전분 등의 다른 음식과 함께 섭취되면 더 오랜 시간 동안 위에 머무르게 되어 다른 음식이 소화되는 동안 부패가 일어난다. 그러므로 후식은 절대 먹지 말아야 한다. 또한 단과일과 신과일도 섞어 먹으면 좋지 않고 과일과 채소를 같이 먹어도 좋지 않다.
다만 본래부터 한 음식물 속에 전분과 당분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음식물 자체에 적합한 소화 효소가 들어있고 체내의 소화 효소도 그에 맞춰 자연스럽게 작용한 것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 인체의 생화학 작용은 의식의 산물이다. 신념, 생각, 그리고 감정이 모든 세포 속에서 생명을 지탱하는 생화학 반응을 일으킨다. 또한 인체의 생화학 작용은 그 여파로서 성격에 영향을 미친다. 섭취되는 음식물의 내용과 그 음식물의 소화 흡수 과정에서 일어나는 생화학 작용에 의해서 성미까지 까다로워지는 것이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인체의 생화학 작용으로 인해 당신의 내부에서는 모든 것을 포용하고 모든 존재를 사랑하고 그 총체적인 조화를 스스로 몸 안에 형성시키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 그때 당신은 아름다운 영혼이 된다. 신선하고 생명력이 가득한 음식, 부드러운 기운이 담긴 소박하고 단순한 음식들이 인체의 생화학 작용을 통해서 사랑으로 가득한 아름다운 영혼을 만든다. 밥을 먹고 나서 곧장 과일을 먹으면 소화흡수가 빠른 과일이 소화흡수가 느린 탄수화물과 같이 섞여 있어야 한다. 그러면 과일이 부글부글 끓어 독이 될 수 있으므로 따로 먹으라는 것이다. 한 끼 식사 대신 과일을 먹는 것은 아주 좋다. 1일 1식을 하는 동안 공복이나 배고플 때 과일을 챙겨 먹어라. 과일은 살아있는 음식이며 문명인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간편한 생식이다. 토마토를 데치면 영양이 좋아지고 소화가 잘 된다는 말은 효소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들의 주장일 뿐이니 현혹되지 말고 날 것으로 먹어라. 자연식을 하더라도 식후에 바로 먹지 말고 공복 시에나 배가 고플 때 먹어야 한다. 아무리 자연식이라도 우리의 위장에는 치아가 없으므로 입에서 꼭꼭 잘 씹어야 소화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입에서 예비 소화가 충분히 안 되면 위장에서도 불완전 소화가 일어나 문제를 일으킨다. 육식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인간은 상황에 따라 육식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오늘날의 식재료는 화학물질이 잔뜩 낀 사료를 먹여 키운 공장식 축산물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것이다. 사육이나 양식을 하지 않고 자연산 식품은 괜찮다. 다만 한 끼에 여러 가지를 먹지만 않으면 된다. 한 끼에 한두 가지를 먹고 다음번에는 다른 음식을 먹는 방법이 올바른 식생활이다. 그리고 정말 올바른 양생법은 한두 종류의 음식을 정해서 평생 먹는 것이다.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TV 프로그램을 보면 라면만 먹고도 건강하고 막걸리만 먹어도 건강한 사람들이 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라면이면 라면, 막걸리면 막걸리를 계속 먹어야 신체의 소화 흡수 체계가 확립되고 완벽하게 소화 흡수가 된다. 그런데 라면도 먹다가 밥도 먹다가 막걸리도 먹다가 하면 소화 흡수 체계가 무너져서 문제가 발생한다. 평소에 늘 한 가지 음식만 먹는 사람은 영양학적으로 불안전할 것처럼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그 한 가지 음식에 한해서는 완벽한 소화 흡수, 배설 체계가 성립되기 때문에 세상에 이런 일이 같은 일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여러 가지가 아닌 한 가지 음식만이 늘 우리 위장에 들어오면 신체는 그 음식의 신산 정보를 완벽하게 해독하여 그것을 철저하게 소화 흡수, 배설시키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단순한 음식으로 1일 1식을 하라. 그러면 당신의 몸에서는 놀라운 소화 흡수, 배설 체계가 이루어져 건강하고 매력적인 당신을 만들어준다. 1일 1식은 현미밥 자연식으로 하루에 한 번 먹고 과일을 따로 두세 번 먹는 것을 기본으로 하라. 현미밥과 과일은 같이 먹지 않되 각자의 생활에 맞추어서 시간은 자유롭게 조정하라.
현미밥 자연식은 먹고 싶은 만큼 먹어도 큰 문제가 없으므로 억지로 소식을 하려 하지 말고 자유롭게 먹어라. 하루 한 번의 식사이므로 밥도 반찬도 자기 식성에 맞게 즐겁게 자유롭게 먹어라. 하루 한 번의 식사이므로 최상의 음식을 성전에 바친다는 생각으로 거룩하고 신성하게, 아름답고 풍성하게, 우아하고 품위 있게 신나고 자유롭게 하라. 내 몸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주식이다. 주식을 도중한 곡식이나 가공식품으로 하지 말고 자연식, 제철식, 전체식으로 하라. 한국인의 주식은 쌀이므로 현미를 주식으로 하되 때때로 계절에 나오는 감자, 옥수수, 고구마 등을 대용해도 좋다. 부식으로는 철마다 다양한 먹거리가 나오므로 제철 음식을 다양하게 즐겨라. 골고루 먹지 말고 단순하게 먹으라는 원칙은 있으나 처음부터 고정관념에 매이면 아무것도 안 된다. 육해공의 음식을 한꺼번에 먹지 말라는 것일 뿐 서로 성질이 비슷한 음식끼리는 큰 지장이 없으니 다양하게 자유롭게 음식을 즐겨라.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니지만 먹는 즐거움이 있어야 살맛이 난다. 살생을 하지 말라는 말에 얽매인다면 걷지도 말아야 한다. 걸으면서 나도 모르게 수많은 벌레를 밟아 죽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옛날에 살생을 피하기 위해 한 발로 걸어다니던 일족선사도 무족선사까지 되었다가 마침내 깨달음을 얻고 나서는 두 발로 자유롭게 걸었다. 식사를 하고 나서 바로 과일을 먹지 말고 1시간 후에나 먹거나 식사하기 전에 1시간 전에 먹어라. 단 과일과 신 과일도 어쩔 수 없이 함께 먹을 때가 있겠으나 일부러 섞어 먹지는 말라. 고정관념이 스트레스를 만든다. 모든 과일은 껍질째 먹어라. 잔류 농약은 과일 채소보다 고기, 계란, 우유, 치즈가 20에서 30배나 더 높으니 불안해하지 말라. 그보다 더 필요한 것은 섬유질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다. 음식물의 전체 부위를 먹는 전체식을 하고 조리 과정을 최소화한 음식을 먹어라. 익혀서 죽은 음식을 먹는 동물은 세상에 없다. 살아있는 음식을 먹어야, 그리고 생명이 있는 음식을 먹어야 내가 살아난다. 배고프거나 무언가 먹고 싶을 때는 과일을 먹어라. 배고픈 것을 참다가 폭식하면 다 깨진다. 그러나 현미 자연식은 많이 먹어도 탈이 안 나므로 굳이 소식하려고 하지 말자. 오로라를 찍을 수 있는 키를리안 사진기로 고기를 먹은 사람을 찍어보면 인체 파장과 중첩된 동물의 오로라를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다. 중첩되는 오로라가 인간이 가진 오로라보다 밝고 맑은 것이면 그로 인해 인체가 정화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나쁜 증상을 느끼게 된다. 특히 폭력적인 죽음을 맞은 동물의 고기를 먹으면 아주 부정적인 현상이 생기는데 동물의 오로라는 의지와 감정을 가진 생체 에너지로서 살생에 따른 원한의 기운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육식으로 인한 오로라의 중첩은 동물을 죽이거나 요리하거나 먹은 사람 모두에게 나타나며 그 영향으로 인해 질병이 생기거나 불행한 사고를 당하기도 한다. 식물의 오로라는 맑고 청정하며 오래 머물러 있지 않고 인간의 오로라를 정화시키는 일을 한 뒤에 잠시 만에 사라진다. 그러나 동물의 오로라는 그 기운이 몇 년 넘도록 인체에 영향을 준다. 동물의 피는 독성과 요산으로 가득하여 인간이 섭취하기에 부적당하다. 발효에 의해 자연스럽게 소화되는 채소와 달리 고기는 위장의 미지근한 온도 속에서 부패하게 된다. 부패와 발효는 전혀 다르다. 삼겹살을 먹는다는 것은 돼지의 분노와 공포의 생화학적 반응물까지 함께 먹는 것이다.
우리가 폭력적인 죽음을 맞은 동물들의 고기를 먹는 것은 도살장에서 동물들이 공포에 떨면서 그때 분비한 생화학적 반응물까지 함께 섭취하는 것이며 문자 그대로 그들의 공포를 먹는 것이다. 지금 당신이 식사를 하려고 식탁에 앉을 때 당신이 선택한 식품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 인간과 자연을 하나로 만드는 것은 사랑이며 채식이다. 자연식 채식을 하는 1일 1식은 사랑의 실천이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본인이 직접 1일 1식을 굉장히 오랜 기간 실천하면서 체험적인 그런 부분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자가 알기 쉽게 그리고 재밌게 쓴 그런 책이기 때문에 한번 구해서 부담없이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